요런 게 저희가 매입가가 5,300만 원이에요. 5,790에 광고 올려놨어요. 그러면 손님들이 봤을 때는 이 개새끼야 너 차 하나 팔고 490 남겨먹는 양아치 새끼 아니라 저희가 수리하고 광택하고 필기스 다 복원하고 썬팅지 뜨거나 볼빵 같은 거 있거나 그리고 또 재고이자도 있어. 딜러들이 제가 봤을 때 100명 중에 70명이 다 병신이에요. 그냥 좀 다 양아치 있기 있는 애들이 해요. 영웅님한테 야차 언제 나가죠?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잖아요. 아니 그냥 저는 진짜 답답한 게 그냥 궁금해서 한번 나가봤는데 왜 이렇게 나를 찾는지 모르겠어요. 사장님, 나 저랑 꼭 놀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영웅님께서 전업을 했다고 들었어요. 아 맞습니다. 헬스장이랑 이제 복싱장 운영하다가 직원들한테 인수인계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뭐 어디 가서 내가 명함 내밀 때 저 중고차 딜러 합니다라고 하면 저도 사실 부끄러워요. 일부 미꾸라지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있어서 정말 많은 고민을 진짜 했었는데 새로운 일도 하고 싶었고 제가 20살부터 27살까지 운동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쪽 업에 정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요? 네. 그 계기가 있을까요? 이런 말 하면 좀 건방질 수 있는데 벌 수 있는 게 1, 2천만 원, 뭐 3천만 원 이게 그 딱 정해져 있어요. 이번 달 초대박 났다 하면 뭐 2, 3천 이건 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고 마지노선이 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헬스장이 오토화로 좀 돌아가니까 제 친한 친구 중에 중고차 오래 한 애가 있어요. 한 7년 정도. 그 친구 따라서 이제 매입 다니는 거 좀 따라가보고 차 파는 거 좀 옆에서 보고 하다가 친구가 그냥 용돈 벌이 겸 한번 5대 정도 매입하고 한 달에 한 2-3대 정도만 팔아봐라. 한 대 팔면 그래도 30만 원, 50만 원, 뭐 많이 지나면 100만 원까지 남으니까 그렇게 해서 용돈 벌이라도 좀 해라.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네, 뭐 마진도 안 남는 것도 있죠 물론. 오히려 손해보고 까지는 차도 있고 다양한데 저는 근데 그래서 그렇게 큰 차 위험하게 안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보시면 요런 게 저희가 매입가가 5,300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5,790에 광고 올려놨어요. 그러면 손님들이 봤을 때 490이라는 갭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개새끼야 너 차 하나 팔고 490 남겨먹는 양아치 새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해요. 솔직하게 일단 저희가 갖고 오면 상품화를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저희가 수리하고 광택하고 필기스 다 복원하고 썬팅지 뜨거나 볼빵 같은 거 있거나 그리고 또 재고이자도 있어. 딜러들이 사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아요. 딜러들이 제가 봤을 때 100명 중에 70명이 다 병신이에요. 후드로 치려고요? 그냥 좀 다 양아치 있기 있는 애들이 해요. 어쨌든 이 차가 언제 팔릴지도 모르고 이거를 5천만 원 주고 어떻게 사와요? 딜러 현금으로. 그러면 우리도 이게 캐피탈을 써서 재고를 내고 갖고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3달 묶여 있는 차예요. 근데 이게 재고 한 달에 20만 원씩 나가. 그럼 60만 원 이미 빠꾸야. 그런 시스템이에요. 얘를 팔기 위해 들어간 상품화 비용은 한 5,500에서 5,600 정도? 기스가 진짜 심한 거는 도색 비용만 7, 8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제가 또 어떤 경우를 봤냐면 아는 사람이 뚜껑 열리는 차 있어요. 7,500에 매입을 해서 9,000에 팔려고 했어. 개새끼잖아 이거. 차 하나 팔아가지고 대기업 부장급 버는데. 근데 여기 지금 어떻게 됐냐면 돈이 까졌어. 가격이 다 망가졌어요. 내려갔어 확. 지금 그거 엔카에 올라가 있는 게 7,880에 올라가 있어. 그러면 380 네가 먹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7,500 재고이자만 해도 한 달에 60만원씩 나가거든요. 그거 50만원씩 그냥 5개월 됐어요. 250 BT로 까졌고 그걸 갖고 오는데 상품화 비용 광택하지 도색하지 휠 복원하지. 그래서 그거는 팔아도 한 500만원 까지고 파는 차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러면 보통 이제 중고차를 캐피탈 끼고 매입을 해오는 시스템이 다반사예요? 다반사죠. 70%는 캐피탈이고 뭐가 이제 캐피탈이 안 나오냐면 요거 이번에 제가 매입 잡아온 거예요. 썩다리 차. 우리말대로 썩다리. 썩다리 썩었다? 썩었다. 썩은 차. 썩은 차인데 요런 거는 재고가 안 나옵니다. 연식 오래되고 키로수 많은 거. 그래서 이런 차는 막 200 정도에 매입을 했으면 그 200 현금으로 주고 매입을 하고. 이 차는 그러면 2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이 차가 230만 원입니다. 230만 원 차를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요게 근데 13년식이고 수동이에요. 마니아층이 좀 있겠네 이거는. 좀 수동차는 좀 마니아 시리즈가 좀 매니아가 있어요? 매니아가 좀 있어서 수동은 이런 거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묶여 부담이 없어. 내 현금 들어갔으니까 재고이자도 안 나가. 어차피 이런 썩다리 차는 언젠가 빠진단 말이야. 차가 대략 몇 대일까요? 엄청 많은데요? 중고차가 돈을 벌려면 혼자서 한 명이 매입 매도 포함 30대가 딱 맞으면 개인으로 바빠서 못해요. 이게 중고차 갖고 와서 할 게 너무 많아요. 중고차가 사실 안 좋잖아요 이미지가. 침수차 뭐 사고차도 파는 애들도 있고. 영웅님한테 믿고 오면은 뭐 침수차니 뭐 파손차니 그런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짜치랭도 안 할 네, 거잖아요. 그런 거 안 하죠. 사나이잖아요. 네. 요즘 중고차는 성능 기록부라는 거를 의무로 다 보여드려야 돼요 고객님한테. 인간으로 따지면 건강검진 기록표 같은 거거든요. 예. 네. 그런 건강검진 기록표 같은 걸 손님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 서류에 저희가 사인을 받아야 명의 이전이 돼요. 그럼 사기꾼 같은 놈들은 그 와중에 그 와중에도 또 그거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봤어요. 나 진짜 그거. 그거 구별법은 없죠. 성능장에 한 번 더 가야 돼요. 예배단지 상사에도 성능장이 또 따로 있어요. 한 번 더 리프트 올려보고 가성능 한 번만 봐달라고 하고. 좋죠 이렇게 하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그 중에서 이거 추천이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짜리 차 보여요. 2천만 원 초반
만짜리 까다도 좀 잡고 싶고 좀 이제 외제차도 좀 타고 싶은데 돈은 좀 없다. 그러면 저는 어떤 걸 추천하면 요 차거든요. 이거 5 시리즈. 오. 이거 지금 2190입니다. 요거 근데 진짜 내용이 괜찮은 게 뭐냐면 1인 신조, 그러니까 소유자가 한 번도 안 바뀐 차예요. 내부도 옵션 다 들어가 있고 520i 차량이거든요. 근데 키로수가 조금 있어요. 11만 되면 11만. 11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키로수 많으면 찝찝하다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차를 병적으로 많이 바꿔. 그러니까 저도 중고차 시장을 할 때 막 이렇게 중고차 가끔 저도 사러 오잖아요. 그러면 야 씨발 이 차가 빠지긴 빠지냐? 누가 차를 그렇게 바꾼다고 차를 이 정도로 쌓아두냐? 저도 이 생각을 했어요. 빠지긴 빠지더라고요. 빠져요. 사러 오더라고 그렇게 아니 병적으로. 이렇게 많은데요? 네, 한 달에 그래도 저 혼자 한 10대에서 15대 정도는 팔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차가 아니면 제가 경매장에서 떠서 시세보다 좀 싸게 드리는 경우도 있고, 차가 급하신 분들은 저가 차량 검차를 같이 나가요. 차 검차 같이 해주는데 요거는 그 대신 제가 손님들한테 2.2% 받아요, 수수료. 최소한 경비 받고 가서, 요즘에는 중고차로 장난질을 많이 못 치는 시대긴 하지만 그래도 20-30%는 조금은 칠 수는 있어요. 옛날처럼은 못하지만 그 20-30%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가가지고 차량 상태가 어떤지, 소모품이 이제 언제 어떻게 교환을 해야 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중고차가 손님 성향 보고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아 이 새끼 조금 뭐 바보네 그러면 올라가자 하고 이제 딱 써버리는 경우가 있고, 좀 이제 빠꼼이 좀 오면 딱 정가 받고 팔아는 예,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서, 차량을 완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오시면 제가 좀 그 정도는 이제 해드리고. 가장 고가인 차 볼 수 있을까요? 가장 고가, 여기서 롤스로이스 고스트라는 차량인데 요게 지금 판매가가 1억 5천. 요건 제 대표님 차고, 요거는 아직 제가 할 짬은 아니고 요런 거 할, 그게 또 중고차 업계도 달라요? 아직 제 짬에 요런 거 잡아서 하기에는 무서워요. 언제 빠질지 모르잖아.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하나 믿고 1억 5천짜리 물건을 나한테 사러 온 거잖아. 그러니까 부담도 있고 회전도 안 좋고, 뭐 예를 들어 소나타나 아반떼, 소렌토, 산타페, 사람들이 많이 찾는 차고 검증이 돼 있는 차다 보니까 그런 차는 위험 수당도 없을 뿐더러 잘 빠져요. 그러니까 회전율이 좋다고 해요, 우리는.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뭐 예를 들어 제가 차가 50대를 갖고 있어요. 50대 중에 뒤로 까진 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맨증하고 하면 1000만원짜리 차 팔아도 정산해 보면, 그러니까 뭐 한 대 팔았다고 야 1000만 원, 이게 아니에요? 아 이게 아니에요. 이게 선입견이죠. 선입견이죠. 요즘 플랫폼이 많이 발전됐잖아요. 옛날에 5년 전만 해도 주변에 중고차 딜러가 없으면 차를 못 파는 시대였어요. 살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딜러가 말하는 게 곧 법이었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내가 차를 팔 때 어플에 올려보면 내 차 대충 소매 시세가 나와요. 중고차 하나 팔고 막 500, 600 벌고 그러는 건 이제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냥 하나 팔고 차량 마진이 거의 5%에서 12% 정도? 평균적으로 한 7%에서 10% 정도 보시면 돼요. 영웅님께서 네. 2년 가까이 하셨잖아요. 네. 최소 수입 찍었던 달. 못 벌었을 때는 한 30만 원 정도 벌었고요. 잘 벌었을 때는 한 3천만 원 정도 벌었어요. 갭이 그러니까 커요. 예를 들어 내가 10월 달에 15대 갖고 왔어. 그러면 10대 팔면 잘 판 거예요. 5대는 또 그 다음 달에 팔아야 돼. 이것도 안 팔리면 또 그 다음 달로 가야 돼.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또 재고이자 다 내고. 그럼 이 업계 들어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오해 혹은 말 뭐가 있을까요? 주변 지인들한테 많이 들었던 거는, 잘하던 헬스장 하다가 갑자기 중고차를 하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이제 더 이상 헬스장이 별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공간에 갇혀 있는 것도 싫고 그 일에 대한 흥미가 없어졌어요. 운동 격투도. 아 그렇죠. 어쨌든 돈이 있어야 운동도 하는 거니까. 제가 격투기 선수는 아니잖아요. 취미로 한번 나가봤던 거지. 내가 운동선수입니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정도면, 내가 파이트머니로 생활이 될 정도면 그게 운동선수예요. 근데 그냥 체육관 나가서 선수부 하고 내 생활비는 또 알바 가서 또 벌고 그러면 그건 운동선수가 아니죠. 근데 영웅님한테 야차 언제 나가죠?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잖아요. 아 많이 그럼 오죠. 아니 그냥 저는 진짜 답답한 게, 그냥 궁금해서 한번 나가봤는데 왜 이렇게 나를 찾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돈 버는 게 더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게 더 지금 중요하고. 그런 거 관심도 없는데 질문 아 나도 많이 그런 거 하는 것도 무섭고, 그냥 남자로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던 마음뿐이었는데 계속 막 언제 나가냐, 뭐 누구랑 싸워라, 누구랑 싸워라, 누구랑 싸우면 이기냐, 이런 유치한 질문들. 아 이제 치가 떨려요. 그래서 제가 요즘 유튜브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은근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이런 것도 댓글이 있을 거야. 영아 말이 너무 많다, 나가서 그냥 야차나 싸워, 야차나 뛰어라. 그러니까 이런 댓글들도 스트레스고, 그만 싸우고 싶기도 하고, 운동선수도 아닌데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싸움만 원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속상하고, 제가 그래서 이런 거 촬영하는 것도 이번 촬영을 계기로 말씀을 드릴 겸 그런 것도 있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영상 보고 중고차 구매하려는 분들이 연락 많이 올 것 같아요. 신뢰가 가요. 아 그래요? 상남자니까 또.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짜친 얘기도 안 할 거예요. 아, 느낌이 짜치는 오잖아요. 행동 안 하죠. 근데 고객님들이 좀 많이 걱정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침수차를 걱정을 하거든요. 맞아요. 아니 근데 나는 침수차를 본 적이 없어. 아 내가 좀 경력이 좀 없어서
없어 아직 그런 거. 그랬더니 친구가 중고차 7년 했어요. 걔도 침수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일부 사기꾼 때문에 이 전체적인 이미지가 그렇죠. 요즘에는 근데 이제 플랫폼이 너무 발달이 잘 돼서 눈탱이 씌울 일은 많이는 없는데 돈 10만원 돈 20만원 이것 때문에 장난치 치는 경우는 좀 있죠. 중고차 딜러들도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영업자가 전쟁터라고 하듯이 여기도 그래요? 아 여기 전쟁터죠. 여기 지금 단지 안에 있는 것만 해도 이 지하 3층이거든요. 여기가 지하 7층부터 12층까지 있어요. 차가 그렇게 많아요. 이 상사 하나에만. 중고차도 진짜 경쟁이 심하고 치열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이긴 하지만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제 이제 목표가 한 달에 한 50대 파는 게 일단은 목표고 중고차 우리나라에서 한 상위 5%는 찍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중고차 살 때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얘가 광고가 4,200만 원이야. 그러면 고객님 차값만 알고 보는 줄 알아. 4,200만 원 준비하고 와. 4,200에 취득세 7% 들어가죠. 보험 들어가죠. 매도비 들어가지. 여기서 매도비가 왜 들어가냐고 그래요. 매도비가 44만 원이에요. 내가 만약에 차를 판다고 해서 매도비를 고객한테 받았잖아요. 그건 내 돈이 아니에요. 그거는 상사한테 내가 줘야 돼. 이 마당을 쓰는 조건으로. 마당 관리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그러시는데 여기 월세가 이거 다 사용하는데 1,500만 원이에요. 주차 대수 60대 기준. 또 관리비 별도예요. 부가세 막 뭐하고 하면 월세만 2천만 원 나가. 그래서 우리가 손님들한테 매도비를 받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는 게 가끔 나한테 막 경차 같은 거 구해달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 이 레이를 690에 알고 갔어. 내가 봤어 차를. 이 사람 690만 준비를 하고 와. 근데 만약 살 때 보면 매도비도 내야 돼. 성능 보증 보험료도 내야 돼요. 그런 잡비가 다 들어가면 내가 중간에서 돈 장난질 치는 줄 알까봐 그래서 내가 그런 차를 못 하겠어. 얘는 690만 원짜리 차를 보고 왔는데 막상 돈 내라고 하니까 한 700, 한 80 내라고 하네? 뭐 씨발 뭐야 너 90만 원 네가 마진이야? 너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당근으로도 요즘 차 거래 많이 하거든요. 네. 개인과 개인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도 비용도 없고 부대 비용, 관리 비용 이런 게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서 당근으로 그러면 괜찮은 거 해서 링크 보내줄 테니까 요거 내가 같이 가서 차 봐줄게. 나중에 술 한번 사주는 거 한 돈 10만 원만 줘. 그냥 요러고 말아요. 한 5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구해달라고 온 사람들 많아요. 그럼 모닝 같은 거 추천해줘서 이제 와가지고 계약서 쓰는데 300만 원짜리 차 샀는데 내가 왜 부대 비용으로 44만 원이나 성능 보증 보험 이렇게 취득세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사람들이 날 의심할까봐. 이거 내가 갖는 돈이 아닌데 제발 난 이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네. 그래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영웅님한테 중고차 문의하려면 네, 번호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010-8236-5778이고요. 이거 제 영업하는 폰이니까 여기다 연락 주시고 차량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경매장에 떠서 좀 시세보다 좀 싸게 줘요. 하지만 상품화는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좀 급하다. 바로 타야 된다. 지금 차 폐차 있거나 차가 뻗었다거나 지금 당장 차가 필요하다 하시면 일단 내가 있는 차를 한번 봐보고 없으면 다른 상사로 가서 차 한번 보고 판매를 하죠. 한 다 풀었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중고차 문의를 하실 네. 고객님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중고차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직업이긴 한데 이렇게 얼굴 걸고 영업하는 만큼 믿음과 신뢰 하나로 좋은 차 탈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야차 얘기 저한테 좀 그만 좀 해주십시오. 진짜로.